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성격을 내성적 혹은 외향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하는 이런 성격을 우리는 내성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향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흥미로운 제3의 성격을 저희 구조가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 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요. 라라라라. 네, 첫 번째 고민남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이제 오랜 친한 친구한테 큰 서운함을 느껴서 되게 혼란을 겪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에 사는 이경찬입니다. 네, 오늘 아주 큰 고민이 있으셔서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본인의 고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개그 코드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아무튼 모든 부분이 가장 잘 맞는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그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꼈다는 게 무엇인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친구에게 놀러 가자고 한 10번, 20번 정도 물어보면 그 친구는 9번을 막 거절하고, 물론 초반에는 그냥 이해했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친구의 상황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한 오해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나보면 아무렇지 않게 평소와 다름없이 막 편하게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친구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이렇게 부를 때는 안 나온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성격이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이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약속을 잡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힘들어하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화면 팔수록 더 알 수 없는 사연이네요. 그래서 아예 모셔봤습니다. 친구분 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남 친구분 앉아 계시면서 여기 오늘 주인공이 사연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앉아서. 근데 이제 그 친구분의 의견을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이랑 친구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제가 이 친구랑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 친구가 되게 외향적이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만나자고 금방금방 약속을 잡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갑자기 야 놀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랑 노는 것도 좋은데 그만큼 제가 혼자서 있는 것도 그랬군요. 친구분도 본인만의 그런 이유와 사연이 있던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 혹시 친구분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관계를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틀렸었네요. 이분도 나름대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걸 또 즐기는 걸 보면 외향적인 성격을 또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 왜 약속을 잡을 때 이 주인공분하고 친구분하고 생각이 다른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내성적이기보다는 약간 양향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요. 아, 양향적이요? 여기서 잠깐, 철수는 정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 걸까요? 철수는 양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양향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양향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심리학자인 한스 아이젠크로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양향성은 성격 스펙트럼의 중간에 자리하는데 그 중간이 정확히 어디라고 꼭 집어 말하긴 어렵고 두 성격 유형을 반씩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질이나 성격은 유동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양쪽을 수시로 오가기 때문이죠. 내향성과 외향성, 이 두 성격의 특질을 정의한 심리학자 카를 융 또한 완전한 내향성 또는 외향성으로만 이루어진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향성이란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향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를 융이 1920년대에 심리 유형을 출간하면서 외향성이라는 말과 더불어 내향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내향성은 내적 실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심리 유형입니다. 이 말은 곧 내향적인 사람은 속으로 집중하는 성향이 더 크기에 에너지를 안으로 집약하고자 외부 세계에서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향성은 사람을 한층 사교적으로 만들고 외부적인 요인인 사람, 상황, 환경에 더 많이 자극받게 합니다. 이 두 성격 유형의 차이는 개인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생활을 통해 활력을 얻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이런 활동에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내적 사색과 감정에 한층 집중하려고 하죠. 내향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외부 세계의 요구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을 배터리에 비유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많은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그들의 배터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 충전됩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의 배터리는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충전되고 혼자 있을 때 서서히 닳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향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사회활동에 나서서 더 큰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양향적인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양향적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자신을 내향적인 인물로 단정하고 그 역할에 계속 가두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된 삶을 살면서 자기 안에 머무는 존재로 한정시키게 됩니다. 남들과 만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의존하려고 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럼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전적으로 외향적이라고 여기고 그 틀에 가두면 경력을 높일 교육의 기회나 돈을 더 많이 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막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이 밤마다 놀며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 학생은 당장은 즐거울지라도 얼마 못 가 학점 스트레스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외향성과 내향성의 특성을 잘 조합하면 한층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경력을 쌓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요소를 굳건히 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조나단 알렉산더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두드러지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약간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람은 처한 상황이나 어떤 일의 동기,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더 내향적이 되거나 외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양향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구의 99% 정도가 상황에 따라 내향적이 되거나 외향적이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향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시 앞에 이야기로 가봅시다. 이제 철수가 내향적이지도 외향적이지도 않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두 성격을 모두 갖춘 양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게 되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의 성격을 이상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두 성격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감각을 키워서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데 혼자 있고 싶어하는 모든 분을 저희 구조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발표는 책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의 많은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